문제. 자, 기본 문제를 보니까 OX 문제 한번 봐봐요. 아니, 그게 기본 문제. 1번 한번 봐봐요. 자, 지적 공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풀어보세요. 자, 127페이지. 자, 변칙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뭐예요? 지적서 관청. 눈에 들어와요. 어디에? 지적서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맞죠? 자, 이번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는 경우 외에는 가시적 지적 공부를 해당 정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어때요? X죠. 하나 더 있었죠. 지도지사 승인. 그러면 X가 되네요. 자, 3번 질문은 지적서 관청은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시적 지적 공부를 해당 정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번 X고 2번 O고 3번 X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세 개 지문 읽어서 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 2번. 자, 3번 한번 볼까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의 경우 어디에서 읽어봐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어디에서? 정보관리체계에서 연구보죠.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와 멸실 훼손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누가 구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 관청.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 각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봐봐요. 맨 뒤에 봐봐요. 지목 줄서 나와봐요. 지목은 끝자리가 무슨 도장? 목도장. 축척은 축도장. 그럼 1번은 맞네요. 자, 대지권 등록 공유지 혁명부와 대지권 등록권은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지자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해요라고 그래서 지대공. 2번 맞네요. 지대공. 자, 3번 지문을 봐야 되겠네요. 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번호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요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5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 자, 4번의 지적 도면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장이 없다. 경계점 좌우표 등록번 축척 줄서 나와봐요. 축척은 아까 뭐라고 그래서? 축도장. 그러면 5번의 경계점 좌우표 등록번 축척이 법정 등록사항이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이제 3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예,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죠. 3번은 뭐라고 써서? 측량은 필수적이다. 틀렸죠? A 조건이 하나 있었죠.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4번은 거기 풀지 마세요. X라고 쳐놔요. X. 4번은 이제 개정돼서 X라고 좀 쳐놓고 5번을 한번 풀어봐요. 5번은 이제 풀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자, 소재는 뭐예요? 공통. 그러니까 지적도 등록되죠. 토지동사에서 사자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그래서? 계사장. 장이죠. 자,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래서? 지대공. 공 나왔네요. 전유부문의 건물의 표시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5번 색인도는 어디에 등록돼? 지적도. 도면에 등록되죠. 경계점 좌우표 등록은 색인도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색인도. 요 십자가가 무슨 도라고 그래서? 요거 십자가가 무슨 도? 색인도라고 그랬잖아. 색인도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지 경계점 좌표 등록은 등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정도만 5번 정도 해서 아까 몇 번은 반드시 풀어야 돼. 아까 2번하고 5번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놔야 돼. 2번하고 5번은 자주 출제되는 빈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하고 5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2번하고 5번은 반드시 풀어놔야 돼. 아까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둘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반드시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아까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기본서로 다시 오세요. 이제
자, 김원서 5장 무슨 이동이 나오죠? 토지 이동 및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찾았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토지 이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자, 봐봐요. 우리 다 복습이야 이제. 자, 토지 이동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자잖아. 이자가 무슨 이자야? 다를 이자잖아. 보면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걸 반드시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첫 줄에 우리가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이제 잡아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제 연결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합병. 토지 등이 아니에요. 또 아니란다. 또 아니란다. 금방 까먹어요. 그냥 자, 몇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잖아.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잖아.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써먹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몇 번 기회 드릴게요. 자,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맞다. 이제 제대로 되네. 맞다. 그렇죠. 분할. 자,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있다. 그렇죠. 여기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자, 그러면 더 하나 소유자 변경은 어때요?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뭘 외워야 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라는 거야. 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거든. 그래서 조심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놓고 토지 이동 사인지 긴지는 따로 외웁니까? 따로. 그러니까 두 번 일이라는 거야. 두 번을 한다는 거야. 그럼 거기 가봐요. 자, 그러면 거기 2번을 봐봐요.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이끼어 같이 읽어봐요. 무슨 변동? 소유자 변동. 2번 리온 읽어봐요. 소유자 주소 변경. 그 다음에 디귿 토지 등급 변경. 리얼은 공시지가 변동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이유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잡을 거 다시 한번 잡아봐요.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등등이다? 토지 이동 사유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른쪽 가서 101페이지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찾았어요? 아마 그 위에 자, 기존 수강생은 적어놨어요. 그러면 101페이지 가서 그 위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가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러면 이제 원칙과 예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써놔요. 원칙. 이미 한번 배웠어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자,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가.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권자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죠?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자, 그러면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지문으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대의신청은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대의신청 초점을 여기다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서? 사업의 시행자. 대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했잖아.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이렇게 살펴줘서 소유자가 알도록 뭐 해야 돼?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28회 때 2.5점짜리가 됐죠. 자, 통지. 담정 통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맨날 통지라는 요 단어가 이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한테. 그래서,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작년에 이제 출제가 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은 떨어졌고요. 특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라고.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시기에다 맞춰놔야 돼. 통지 시기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80%가 육박해. 그래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시기를 좀 준비를 좀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5라고 써요. 5자. 5라고 써놓고, 자, 거기에다 다른 색깔로 1이라고 써. 1. 그러면 며칠 신고한다? 15일에 신고한답니다. 15일에 신고를 해줘야 돼. 자, 15일에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자, 15일에 신고해줘야 돼.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줘야 돼. 이걸 시도지사로 고쳐서 뭐예요? 26회 때 2.5점짜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애운 거 한번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도시개발사업은 싹 갈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지적소관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약간 살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지문으로 덤벼들어야 돼. 가로 1번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원칙이야, 얘야? 원칙.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원칙. 자, 근데 거기 뭐 벌칙에 올 필요가 없어요. 벌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 뭐 굳이 외우려고 그러는 사람은 애울 필요 없이 거기 거짓 줄 쳐놔봐요. 거짓 줄 쳐놔요. 한번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거짓. 이렇게 슬래시를 슬래시를 껐어요. 야, 요거. 1학년 1반이야.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뭐하러 따라요? 거짓하면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뭐하러요? 근데 굳이 해올 필요 없어. 벌칙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만약에 벌칙이 시험 범위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뭐 지금 벌칙 매년 출제가 되겠죠. 근데 중개사법에서 벌칙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러면 중개사법 벌칙 이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죠. 중개사법에서 벌칙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읽어봐요. 거짓은 몇 학년 1반? 1학년 1반. 오케이. 자,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묶어요. 앞에다가. 가로 2번하고, 그럼 맨 밑에 가로 2번.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을 묶어요. 묶어서 거기 밑에 A라고 써요. 앞에다 에외 썼어요.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을 봐봐요. 도시개발사업 줄쳐놓으세요.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이 포인트야.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그 밑에 사업의 시행자가 포인트가 돼. 누구한테 정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치면 X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러면 개털에서 아까 이용해서 사업시행자 몇 자? 5자. 며칠에 신고해? 15일. 그래서 사업시행자 밑에 15일 한번 착상을 좀 해놔세요. 자, 15일에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대의신청이 있어요. 대의신청. 찾았어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다 형광펜 딱 까놔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걸 형광펜을 딱 까놔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시켜줄 겁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배우게 되면 왜 제외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대의 신청을 법률에다 몇 개를 정해놨는데 봐봐요. 1번에 잘 읽어. 자, 공공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이야? 공공사업. 특히 공공 따로 동그라미 쳐놓고 사업 따로 동그라미 쳐놔야 돼. 따로. 도시개발, 아까는 무슨 개발사업이었죠? 읽어봐요. 무슨 도시개발사업이었죠?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해. 근데 공공사업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 아니라 대위 신청이 된다라는 거 조심해놔야 돼요. 자, 도로제방 하천 국어 유지 형광펜 쳐놔요.
자, 유지만 일단 행강편 전화라는 거예요. 유지를 유원지로 번쳐놓으면 x가 돼. x가 돼요. 그러면 거기 제목이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봐요. 8개가 나오죠. 그러면 자 8개와 관련돼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거기 끝에다가 8개를 써요. 우리 이미 한번 외웠던 거 나옵니다.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렇죠. 유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는 뭐예요? 유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원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 지문으로 전체로 봐서 이렇게 나온다고. 공공사업에 따라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 경영에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유원지가 아니라 뭐예요? 유지. 자, 그러면 저번에 착상을 하나 해놨었잖아요. 어디로 가요? 용인으로 가야 되잖아. 용인에 가면 뭐가 있어? 에베랜드가 있어. 에베랜드 그 삼성, 그거는 삼성 거죠. 그거는 공공사업은 아니라는 거야. 유원지 자체는. 유지는 뭐죠? 저수지잖아. 저수지는 뭐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원지가 아니라 뭐예요? 유지. 그러면 읽어봐요. 어선 용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읽어봐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몇 개 지목이 나와요? 8개. 그럼 문제 나가요. 도로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올 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지문으로 나올 때 학교용지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나요? 8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그거 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니까 지금 낯설지 않죠. 지난번에 있어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철수, 천재구, 유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번 지문을 이번 달 꼭 확인을 해놔야 돼. 3번 볼까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불주의 경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잖아요. 관리니까 관리인이 가입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심할 거 있어. 가로 안에 그거 한강편 닦아놔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1번 아니면 3번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2번하고 4번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돼. 그러면 저기에서 1번하고 3번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잘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대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가자고요. 여기 봐봐요. 원칙. 건사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사업의 시행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통지로 간다고.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돼.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며칠? 15일. 부직 벌칙 올려놓은 거지 따로 외우지 말고 1학년, 일반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외우고 싶은 사람은. 그럼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공공사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오케이.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뒤에 장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장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바로 거기 제2절 맨 밑에 한번 봐봐요. 토지 이동 찾았어요? 넘버 1 신규 등록 나오나요? 자, 신규 등록부터 이제 하나씩 논점 하나 잡아가 보자고요. 자,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야. 새로울 신자. 자, 신규 등록에서 이 신자는 새로운 신자, 이 신자가 포인트가 돼. 그래서 지적 공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써놔요. 지적 공부가 하나 창설된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창설적 효력 하나 잡아냈고요.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등기 촉탁 X. 이제 하나하나 논점이 나오네요. 등기 촉탁 X다. 자, 그러면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규 등록 시 첨부 서류가 아닌가? 등기부. 이러면 X가 돼. 그래서 등기부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성과도?
청량성가도 X가 돼요. 청량성가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왜 청량성가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니까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거든. 굳이 그러면 청량성가도에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번 썼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척탁? 등기 척탁 X. 자, 등기부 X. 읽어봐요. 청량성가도 X. 요거 몇 회 때 출제됐느냐? 28회. 언제 출제됐어요? 28회. 그럼 언제예요? 작년이네. 그럼 여기에다 써놔요. 29회. 29회. 그러면 29회는 그러면 뭐가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등기부. 신규 등록시 첨부 서류가 아닌 거. 등기부, 청량성가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사실 두 문제를 예측을 했어요. 요거 28회 예측했는데 요게 나와버려서. 근데 여기 이제 작년에 28회라고 썼는데 올해 29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우리 이제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자. 자, 102페이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야. 그럼 오른쪽 가서 신청 봐봐요. 자, 신청 의무는 며칠이? 60일. 60일은 통상 같아요. 60일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3번의 첨부 서류, 요게 출제된다는 건데, 그러면 첨부하는 서류를 외울 거예요? 첨부하지 않는 서류를 외울 거예요? 첨부하지 않는 서류. 그럼 그 옆에 가서 첨부하지 않는 서류 가서 기억에 청량성가도,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두 개를 꼭 좀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다 이제 기억 니은을 조심해서 달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잡아둘 거는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면, 자, 거기,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찾아봐요. 찾았어? 예, 3번은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래서 X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포인트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규 등록은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창설적 효력. 읽어봐요. 등기 촉탁 X, 등기부 X, 청량성가도 X. 그거만 딱 정리해 두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밑에 2번에 무슨 전환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네. 자, 등록 전환은 우리 개념 이미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자,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또 까먹었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임토. 그렇죠? 써요. 임에서 토로 가는 거. 자,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승기를 왜 하느냐를 찾아낼 수 있어.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서 그 앞에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인다. 적어놓고요. 그러면 이제 임에서 토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 축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600분의 1에서 어디로 간다? 아니죠. 6000분의 1에서 어디로 가? 1200분의 1. 그럼 대에서 소로 가서 소에서 대로 가서 소에서 대.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의 정밀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네. 자, 간혹가나 요 문제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봐. 무슨 상? 정밀성. 뭐요? 등록 전환. 이렇게 의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논점을 찾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에서 토로 가니까 뭐예요? 자,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은 뭐예요? 이거는 언제나 수반합니다. 축적 변경 수반. 이거는 언제나 수반을 해. 언제나 수반을 합니다. 언제나 수반. 자, 지목 변경은 어때요? 자,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반도 가능하고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수반하지 않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놔야 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 자, 또 하나 이제 줘봐요. 자, 등록 전환도 청량해야 하네요. 청량하죠. 임에서 돌아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 자, 그러면
자, 청량을 했더니 허용 범위 이내와 허용 범위 초과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허용 범위 이내와 허용 범위 초과 써요. 써놓고 자,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뭐예요? 자,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합니다.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자, 허용범위 초과는 자, 허용범위 초과. 요거는 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이제. 자,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고?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 초과,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봐봐요. 자, 만약에 기존 토지가 17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170입니다. 청량을 했더니 200이라는 거야. 200. 그러면 5차 허용 범위가 얼마나 나타났어요? 30이 나타났죠. 그러면 30이 나타날 때는 봐봐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때는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소하고 토지 대장으로 간다. 아니면 170을 200으로 정정하고 말소하고 2번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그러면 청량을 해봤더니 허용 범위가 초과가 돼버려서 그럼 170을 말소하고 그러면 토지 대장 200으로 간다. 요거 하나 하고 아니면 임야 대장에서 170을 200을 정정하고 말소하고 이렇게 간다. 몇 번일 것 같아요? 후자가 맞아. 후자가. 그러면 봐봐요. 170을 그러면 170을 200으로 정정해 줄 때 누가 알아서 정정해 주느냐?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을 가지고 있거든. 한번 읽어봐요. 허용 범위 초과는 읽어요. 직권정정사유가 된다랑.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자, 그래서 이제 직권정정사유.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소유자 신청 정정에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형님들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제일 어려운 파트는 요 부분이야. 요 부분하고 허용범위 이내냐, 허용범위 초과냐. 그러니까 요게 논점이야. 논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걸 찾아서 이제 뭐예요? 포인트를 잡아 나가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써놨으면 썼어요? 예, 안 썼으면 써요. 또 다 쓴 것 같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등록전환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등록전환의 성격이 나와 있고 대상 토지로 가요. 오른쪽에 대상 토지. 자, 105페이지.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번은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나 그러나 반드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크게 묶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크게 묶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 자, 등록전환 시 언제나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을 언제나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1번에서 1번 다시 읽어봐요. 지목 변경 수반. 그럼 쭉 읽어봐요. 무슨 관리법이 나와? 산지관리법. 거기에다 행간편 닦아놔요. 이 산지관리법을 국계법으로 건치면 지목 변경으로 빠져. 조심해야 돼.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착상을 해요. 임야를 한자로 건치면 뭐예요? 산이잖아, 산.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이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거는 지목 변경으로 빠져요. 좀 이따 다시 비교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산지관리법 포인트 하나 잡고. 자, 그러면 2번이 관건인데 동그라미 2번 관건인데 이 2번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 고개만 그 당시만 끄떡끄떡하지. 그래서 설명을 따로 안 해요. 그러면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억에 대부분 토지가 줄쳐놔요. 대부분 토지가. 니은에는 거기 쭉 읽어봐요. 사실상 형질 변경 줄쳐놓으세요. 사실상 형질 변경. 자, 밑에 가서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 줄쳐놔요. 자, 그러면 자, 대부분에서 대자 행강편 딱 쳐놔요. 대부분 토지가 해서 대. 자, 사실상 형질 변경에서 사 동그라미 사 행강편 쳐놓고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 행강편 쳐놔요. 그러면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앞으로 요거는 이렇게 옵니다.
들어가봐요. 대도사 써놔요.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사실상 행정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니까 이렇게 해오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대도사.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읽어봐요. 대도사.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을 해요. 봐봐요.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습니다.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지목 변경은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읽어봐요.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이제 앞으로 이제 대도사 죽도록 이제 들을 거야. 대도사. 이거 놓고 대도사가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신청은 60일이야. 60일 동그라미. 자, 가로 4번은 이제 첨부 서류에서 간혹가다 특히 2번을 봐봐요. 등록 전환 사유에 관한 서류의 원본은 지적서 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서 관청의 확인으로서 지적서 관청 출선하여 지적서 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지적서 관청을 뭐로 자꾸 장난쳐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장난쳐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아.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 관청. 그러니까 지적서 관청의 확인으로서. 그러면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적서 관청의 확인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많이 나중에 틀려요. 그거 하나 잡아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처리 절차 찾았어요? 처리 절차 특히 2번 면적이 나와. 면적. 요거 하나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자, 그러면 영어 배울 때 잘 우리 한번 보자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에 요거 줄쳐놓고 행간편 쳐놓고 자, 가로를 쳐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가로를 쳐요. 자, 그 밑에 허용 범위 초과, 무슨 정, 허용 범위 초과를 행간편 쳐놔요. 그 밑에 직권 가로를 쳐요. 그러면 직권, 소유자 신청 정정이 아니라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뭐 읽어봐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24일 2.5점짜리. 읽어봐요. 허용 범위 초과,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요 신청으로 건져서 2.5점짜리. 그러니까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읽어봐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암기할 게 2개가 있네. 자, 봐봐요.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그러면 등록 전환도 청량합니다. 근데 청량을 했더니 허용 범위 이내면 허용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그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걸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은 무슨 무적이 돼? 어떤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개가 함께하는데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수반하지 않는 거. 자꾸 여기 읽어봐요. 대도사. 다시 한번 잡고 허용 범위 이내는 무슨 정정?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가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함. 맨날 부탁만 하지 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나머지는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거 밑에 몇 번이 있어요? 3번. 분할 찾았어요? 예.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또 어디가 제일 우리 형님들이 취약하냐, 형님들이. 자, 그럼 분할 한번 보죠. 뭐예요? 분할이죠.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거, 분할. 나머지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분할이라는 것은 여기가 7이면 여기는 뭐예요? 7-1. 이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 7-1. 그러면 7에서 떨어져 나왔죠. 써요.
그래서 분할은 형성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익혀지고요. 근데 분할에 있어서 제일 조심할 게 있어. 자, 이제 봐봐요. 누구예요? 자, 요거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번번아 마음 그대로 끌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논점이 하나 나와요. 60일 써놔요. 자, 60일. 자, 그러면 건분한 마음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건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어.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60일과 관련돼서 요거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요거는 뭐예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 그럼 요 임의적은 그럼 한번 읽어봐요. 임의적, 또 임의적이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 때 60일의 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요게 논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의무적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러면 요걸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요걸 이제 찾기 위해서는 약간은 이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렇게 써놓고, 원칙적으로는 60일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거. 요거는 60일 제한, 의무적,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가보죠. 자, 분할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자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거기에다 줄 써놓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토지의 일부의 전부예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어라대팔려고 합니다.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파생돼야 되거든. 그럼 뭘 잘라야 돼? 안 잘라야? 잘라야 돼. 그는 분할 절차를 밟고 이전 등기해줘야 돼. 그러면 이런 거는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잖아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단종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 사유를 골라라. 그럼 분할을 고르라는 거야. 분할이 제일 흔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분할. 이거는 흔한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면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면 기존 필지가 9야. 그러면 여기는 몇 다시? 9-1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9-1이 아니라 요 지역에 뭐예요? 여기까지 나온 게 있어. 9-7이 나온 게 있어. 그러면 여기는 몇 번일까요? 9-8이기 되네. 왜?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하니까. 그러니까 9-7이 최종 부번이라면 뭐 여기는 몇 번이 될까요? 9-8. 지번 부여 방식과 관련돼서 이미 배웠잖아. 이런 의미에서. 자, 바로 이번에 대상 토지를 갑니다. 대상 토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왜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들어봐요. 자, 봐봐요. 누구 집이에요? 강호동. 과거에 뭐다 잘 나갈 때 몇 억 벌어요? 250억을 벌었어요. 1년에 250억. 근데 좀 평창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체인점을 잘못해서 100점 해가지고 좀 말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강호동이가 뜨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을 몇 개 하는데 아는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봐봐요. 강호동이가 그래서 인기가 하락됐을 때 뭐예요? 투잡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땅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그러면 요거 지목이 뭘까요? 되죠. 그럼 땅이 넓으니까 뭐다 투잡서를 하고 싶어. 잘라서 읽어봐요. 주차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을 가져왔네. 형질 변경을 가져왔죠. 그러면 이때 뭐예요? 강호동이는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그러면 자 이제 읽어봐요.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읽어봐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는 의무적이라는 거야. 의무적. 그럼 왜 의무적이냐면 우리 여기 한번 봐봐요. 한 필지에는 몇 개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필일목이어야 되잖아. 강호동이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지? 지목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어때? 강호동이를 때려야 되겠죠. 법상 지목이 있고 사실상 지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게 해서 간철하게 해서 강호동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봐봐요. 1번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찾았어?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의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자, 행질 변경 거기에다 흥각변 딱 쳐놓고 자, 60일 가서 60일 동그라미 지적소 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는 의무적이라는 거야. 근데 일부가 전부로 건치면 분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지목 변경이지.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형질 변경이야 소유자 변경이야? 형질 변경. 소유자 변경이 아니에요. 무슨 변경에 한해서? 형질 변경에 한해서. 며칠?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거는 왜 그러면 이런 의무를 강조하느냐? 하나 써놔요. 이유는 자, 이렇게 써놔요. 일필일목의 원칙 간철이라고 써놔요. 일필일목을 간철해.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이 있어야 돼? 하나의 필지.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게 해서? 간철하게 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의 필지는 몇 개 지목? 한 개의 지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가봐요. 이번에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경우. 그러면 자, 기억같이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신청한 경우 분할을 신청 읽어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서놓고 니언의 토지 용산 불합리한 재산 경기를 시정한 경우는 읽어봐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서놓고 자, 이것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는 분할을 읽어봐요.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원칙이 있어 없어? 없어. 뭐야? 임의적.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회의적으로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그게 뭐야? 의무적 그러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를 골라라.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렇게 고르라는 거야. 여태는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간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간철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제일 급한 불 껐어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즉 지목 변경이거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뭐 해야 돼? 첨부해 줘야 되겠죠. 뭐랑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간철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근데 거기 첨부 서류가 있는데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면 4번만 한번 체크해보죠. 동그라미 4번. 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자, 토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 읽어봐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근데 4번만 하나 출제하면 돼. 근데 1번은 외울 필요가 없어. 1번 봐봐요. 토지 허가 동그라미. 앞에 허가 동그라미. 허가가 있으니까 허가서 4번. 자, 그러면 2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동그라미. 그러니까 판결서 정본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해요. 그거는 몇 번 읽어두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읽어두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정도 의미를 잡아두고요.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뭐가 있죠? 합병. 합병하기 전에 거기 이제 문제로 한번 와볼래요? 자, 130페이지 이제 문제를 봐봐요. 자, 1번 한번 풀어봐요. 자, 130페이지 문제 1번. 못 풀면 안 돼, 오늘은. 정답은 5번이죠. 자, 다음 중 토지 이동사항이 벌써 있는 것은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2번 풀어봐요. 자,
자, 맞아요. 예. 그러면 옳지 않는 것. 1번은 봐봐요.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에서 도로 가는 것. 2번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로서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제대로 돼 있네. 자, 2번은 등록전환의 경우 결번이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죠. 산칠이 7번으로 가니까 뭐예요? 결번이 발생하죠. 자, 4번에 등록전환의 경우 지목 변경은 반드시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수반하지 않는 거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이었죠. 그럼 4번이 틀렸고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맞네요. 그러면 등록 전환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찾았어요? 1번 봐봐요. 단지 한 필지의 전부야 일부야? 아이, 그걸 읽어봐요. 한 필지의 전부야 일부야? 전부. 전부 소유권 이전하는데 무슨 분할을 합니까? 일부에겠죠. 그러면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이건 분할 대상 토지잖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하고 외우면 금방 외우죠. 자, 몇 필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는 누구야? 건보라. 여기는 이제 제대로 하네. 배정기. 자, 경계가 불합리해서 이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죠. 그러면 2번은 무슨 대상 토지야? 분할 대상 토지잖아. 아까 조금 전에 했는 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 3번에 봐봐요. 3번은 왜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행질 변경일 때잖아. 자, 그러면 4번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대. 그럼 지목 변경이잖아.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으로 나왔잖아. 국토개혁 및 행질 변경은 요거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 대상 토지 아까 4개 했었잖아요. 4개.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매매,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전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토지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사업시행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 이게 분할 대상 토지잖아. 아까 분할 대상 토지. 아까 세 개는 읽어봐요. 원체계는 임의적이고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A적으로는 읽어봐요. 의무적.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여태는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4번이 마지막이야. 풀어봐요. 틀리기만 해봐.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토지 이동 조사를 하는 경우 합병이잖아.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영화 똑같은 논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변경이 있죠? 지목 변경이 있잖아. 합병과 지목 변경은 자,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무슨 이동 실시한다?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하고 뭘 고르라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고르라는 거지.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워밍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암기 코드 오늘 뭐다 또 나온 게 하나가 있었네. 자, 신규 등록. 자, 아까 있었죠. 암기 코드 뭐가 있었어요? 등록 전환해서. 대도사.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읽어봐요. 대도사. 그렇죠. 대도사.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 또 등록 전환에서 국내에 어울 거나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초과. 허용 범위 이내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항축기 또 하나 있었네.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있었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 학이 뭔데?
학교 영지. 그거는 외워야 돼. 학철수, 천재고, 유도입니다. 자, 학교 영지. 하천, 제방, 국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분할해서 반드시 숙지할 게 있어.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요. 더 임의적인다. 할 수 있다. 이걸 조심하라니까. 자, 예적으로 이거는 의무적.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시 60일 신청 하여야 한다. 그게 논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맙고요. 날씨도 추운데 오늘 뭐예요? 제가 워낙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나타났네요. 하여튼 6월달까지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 2월달은 지적을 좀 봐요. 자세히 하는 겁니다. 1, 2월달은 지적을 미리 잡아놔야 돼. 3, 4월달은 등기를 자세히 할 거고 1, 2월달은 뭐예요? 1, 2월달은 지적, 3, 4월달은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지금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민법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쌓이면 등기법도 뭐예요? 내공이 쌓여가는 겁니다. 특히 등기법 배우려면 뭘 잘해나 민법 교수님한테 물권법 열심히 들어놔야 돼요. 제가 민법책 읽어오라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물권법은 될래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야. 그래서 물권법을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